국회법 제37조에 예.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규정이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자 서혁기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네, 이쪽은 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뭐 여기는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교실에도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도는 나가야죠. 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중에는 마항의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요. 바항에는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사무나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 국회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재판 내용이 아니라 배당과 같은 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바로 그런 인사에 대한 또는 배당에 대한 관여를 하신 대법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상하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결자 해지고 아까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무심분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재판도 신뢰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특검이 병합 신청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신속 심리를 위해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위원장님의 일반론적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일반론이 아니고 현재 특검에서 병합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재판에서 어떤 사건을 병합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이제 재판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고민을 많이 한 적도 경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제역진 앞에서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이제 저도 오늘 이제 그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그런 걸 갖다가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그 재판 절차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 헌법상 사법권 독립, 즉 재판 작용의 입법권이든 행정권이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헌법 원칙에 좀 반한다는 부분하고 더구나 국정조사감사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률에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이자 헌법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재판권 독립, 사법권 독립을 갖다가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법관이 이제 정말로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걸 재판한다는 그런 안도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법원 전합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상세하게 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부 배당했다가 전원합의로 넘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위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그 법률상 이제 그 대법원 상고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 사건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이제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소부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이제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처음 접수되었을 때부터 저기 이제 접수된 시점 이 3월 28일 접수됐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다만 전합이라 하더라도 그 주심은 정해져 되기 때문에 주심 정하는 것은 이제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특정 대법관님 주심으로 결정이 되었고 주심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또 이제 그 해당 소부가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지 이 사건은 처음에 이제 진행하고 예정했던 것처럼 곧바로 이제 전압으로 다시 회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이 다수 보충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독일 주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이런 그러면 판결을 행정처장님, 예. 네, 그 발언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 있네요. 네. 예. 국회법 121조 뭡니까? 알죠? 오늘 예. 공부 다 하셨을 거 예,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국회법 121조 뭡니까? 말씀해 보시죠. 예.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출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회 121조, 국회법 121조에 되어 있죠? 예. 대법원장이 나오는 게 이례적이에요? 법률이 헌법의 규정을 이제 반영, 준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자. 드린 겁니다. 국회법 121조 대법원장 다 들으세요,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다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질의를 위해서. 1.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특권처럼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엔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맞습니다만은 특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띄워봐 주세요, 날짜를. 4월 22일 날 소부에 회부됩니다. 2부에. 예? 국민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4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됩니다. 거기엔 오경미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반대 의견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날로 1시간인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 사건은 처음부터 전압 사건으로 이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소부에 말씀드리지만 배당됐는데 저렇게 해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린 적이 1시간, 2시간 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부에 갔다가 전압을 회부되는 사건은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말씀드렸고, 1시간 만에 그렇게 회부되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건은 자꾸 이례적으로 말 바꾸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전압 사건이라 하더라도 출심은 배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 무작위 전산에 의해서 출심이 결정되었고, 그렇지만 주심이 박영재 주심, 거기에는 또 오경미 대법관이 있어요. 그런데 오경미 대법관은 파기환송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소부에 4월 22일 배당되는데 1시간인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하고, 그리고 4월 22일부터 만 하루가 지나서 표결을 붙여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사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수 보충 의견을 보면은 4월 22일이 본 아니라 적이 있어요, 없어요? 3월 28일 사건 접수되었을 때부터 전체 대법관들이 이제 전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고, 본 그때부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것은 이제 없지요. 말씀드리지만 이례적이라고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월 24일에 표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요. 잘 보세요. 4월 3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5월 1일에 파기환송하는데 4월 30일에 한덕수가 엠바고를 걸고 출마를 예고합니다. 파기환송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는 그걸 어떻게 알고, 4월 30일에. 그래서 여러분 다 수사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3시에 하자마자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합니다. 이것은 짜고 치는 사법 쿠데타라고 제가 5월 2일부터 제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이제 제가 좀 더 달아놨는데요. 5월 15일에 이재명 사건을 넘깁니다. 이재명은 5월 10일 날 후보 등록을 합니다. 5월 10일인가 11일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에 고등법원에 보내요. 거기서 이재명이 유죄나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후보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한 조이대, 그래도 사법 쿠데타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존중을 위해서
정의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나경원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법사위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 서영교 의원이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가짜뉴스라서 바로 법적 조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위 가짜뉴스를 통해서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 직위원 재판부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제가 지적하고 윤석열과 조희대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윤석열과 한덕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의롭게 국민의 최후에 오르러 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법관들을 조희대와 직위원이 전부 다 그 신뢰성을 추락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밖에서 서영교가 AI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발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걸렸습니다.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발언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 팩트체크에 들어왔는데요. 전부 다 법적 조치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자꾸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법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토론 종결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위원님 가운데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만석 대검 차장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5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점. 5점이 아니고 개혁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혁은 누가 초래한 겁니까? 70년 내내 쌓이고 쌓인 검찰 적폐를 내란을 겪으면서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드디어 영구 독재, 영구 집권을 위한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를 통해서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의 절대적 필요성,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있을 수가 없구나, 민생이 바로 설 수가 없구나,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반성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 들으라고 5점이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고 고치는 것이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죠. 검찰을 지우는 게 아니라 본디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선진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처럼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공소관으로 제자리 돌려놓자는 건데 헌법에 규정된 검찰 지우는 거, 헌법에 어디 검찰이 모든 걸 독점하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입법권에 달려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기소권의 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조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재량에 달려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5점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죠.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